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작가 세르반테스는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그는 레판토 해전에서 총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평생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28세에 제대해서 귀국하던 중 해적에게 붙잡혀 5년간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고요. 38세 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의 작품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구상했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이 바로 돈키호테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무게는 다를지언정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러나 고난에 지쳐 주저앉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극복하며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헬런 켈러가 참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변에 있는 설러번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그러한 주변의 사람이 없었다면은 헬런 켈러는 그냥 낙오자였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뭐 스팀 차를 발명한 스티븐슨 같은 사람도 참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뭐 부모님들의 격려나 좋은 동지의 격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기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설 쓰는 사람은 좋은 작품이 나올 거고 네.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좋은 것을 발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잘 아는 그 수영 선수가 17살 때 다이빙 하다가 하반신을 아주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마비된 가운데에도 신앙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준 여자가 있어요. 빌 그레엄 목사님 집회에도 와서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결혼을 해서 이름이 타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옛날에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도 또 직접 간증으로도 위로해 준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그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면 된다. 주변 사람들의.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장애인 학교 하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보면은 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장애인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나도 하면 된다. 예.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 주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고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원경희 여주시장님입니다. 네, 원경희 여주시장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시장님. 이제 꼬마 시장님이지. 13년에 시루 승격을 하셨는데 네, 여주 하면 쌀, 네, 그렇습니다. 여주 하면 세종대왕, 여주 하면 또 뭐 실록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강 네. 넓게 펴져 있는 예, 여주시인데 여주시 자랑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그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님께서 잠들어 계신 영릉, 그리고 조선 17대 또 임금이신 효종대왕께서 계신 영릉이 이렇게 있고요. 또 비운으로 돌아가신 국모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네, 곳이 우리 여주입니다. 그리고 신륵사는 천년고찰 신륵사고 옛날에 집신을 털고 간 그러한 3,000명의 승려들이 턴 그 모래가 쌓여서 동산을 이뤘다고 하는 고달사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리길 남한강에 그 펼쳐져 있는 파사성, 또 흔암리 선사유적지, 그리고 신륵사 이런 것들이 널려 있고요. 그리고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있어서 지금 풍부한 수량을 지금 우리가 여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님께 진상을 했었던 그런 여주쌀, 그리고 또 우리 여주는 1000년 전부터 아주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도자기를 우리가 판매하고 그러면서 여주 도자기 축제를 지금 29년째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주는 지금 현재는 또 여주 박물관을 만들어서 여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3,300점의 그 이 핸드폰을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최초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 박물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우리가 만들어 놓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 도자기 네네. 유명한 게 거기 흙이 좋습니까? 왜 유명합니까? 예, 흙이 옛날 거기에서 나오는 백자 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곳이 지금 현재도 요장이 약 한 400개가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모든 도자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자 흙이 나오는 그런 곳이 여주였습니다. 그리고 여주 쌀. 네. 그 토양이 좋은 모양이지요? 토양이 좋고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여주 대왕님께 진상했던 여주 쌀이 이제는 물과 함께 이렇게 같이 밥을 지면 더 맛있는 그런 밥이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여주입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햅쌀이 이제 나올 때인데 예, 예. 그러면은 여주 쌀을 생산해서 네네. 여주 시민들만 먹습니까? 그게 전국으로 보급이 됩니까? 전국으로 보급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주 쌀은 전 국민이 1%만 먹는 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전국에 이 여주 쌀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여주 쌀에 대왕님께 진상했던 그런 여주 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리고 그리고 대왕님께 진상했던 그러한 쌀을 가꿨던 그런 곳을 왕실답으로 우리가 지금 유지해서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그런 쌀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진상 한다라서 진상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경희 시장님은 말이에요. 네네. 본래는 그러한 그 시청적이 아니라 본래는 국세청 계통에 계시지 않았어요? 국세청에도 있었고 세무사도 하고 세무법인.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세무 공무원으로 네. 계시다가 시장으로 나오시기로 결심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예, 저는 이제 학교로 보면 제가 농담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인문계, 중학교는 농업계, 고등학교는 공업계, 대학교는 상업계로 나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여주에 있다가 고등학교는 서울의 공업고등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진학을 하질 못해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여주를 떠나면서 언젠가는 내 고향 여주를 좀 발전시키는 그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도 정도 되면서부터 여주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환경이 서울에 비하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품격을 좀 높여야 되는 이런 것들이었어야 되는데 우리 여주가 앞으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그동안 1469년부터 모시고 있던 세종대왕님이 여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주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세종대왕 임금님 말씀을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네네. 네. 지금 여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구를 말한다고 하면 내국인은 이번 2017년도 8월 말 현재 11만 2,021명이 이렇게 내국인으로 돼 있고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1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럼 이제 유동 인구도 있겠죠. 예, 유동 인구도 있고요. 관광객들도 네, 예. 와서 돈 예. 쓰고 가고. 네, 네. 그러면은 대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갑니까? 거의 자고 가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고요. 그 체류형 관광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하루 와서 둘러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는 이제 앞으로 여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이렇게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여주를 지금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 이렇게 슬로건으로 예. 또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세종 인문도시 이건 어떤 건가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가 세종대왕님을 1469년 부터 이제 그 여주의 천장에 와갖고 이제 이렇게 계십니다. 네. 그리고 548년이 됐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세종대왕님께서 그동안 조선에서 그 4대 임금으로서 32년간 하시면서 사실은 조선 500년의 모든 역사의 중심을 그리고 그 기초를 놓으셨던 그런 분이신데 네. 그분의 이 백성들 사랑하신 이런 것들을 우리 여주 시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자랑해서 네. 이러한 그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이신 분을 이제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네.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 세종대왕을 중심에 놓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인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할 수 없었지만은 네. 이제는 우리 GMP 3만 불 시대에 이렇게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인성도 바꾸고 네.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네.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면 세종대왕께서도 모든 백성은 하늘이 내린 그런 하늘의 그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부합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세종 인문도시를 우리가 이제 표방하고 우리 여주가 인문에서는 세종대왕과 함께 전 세계에 이제 알려야 되겠다,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종 인문도시라고 했고요. 네. 명품 여주는 당연히 이제는 여주의 시민들도 명품이 돼야 되고 여주의 행정이라든가 여주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라든가 각종 특산물이 이제는 모두에게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것이 되려면 명품이어야 된다라고 예. 해서 모든 것을 어우르는 그런 명품 여주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우리가 갖고 가자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 세종대왕 하면 이제 한글하고 연결을 예, 시키는 예.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세종대왕의 그 인품, 네, 성품, 네. 그 양반의 통치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아주 세종대왕님이 계신 곳 옆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세종대왕과 같이 그냥 놀았다고 이렇게 보면은 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세종대왕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은 이제 그 어머니 원경왕후로부터 낳은 형제들이 남자가 4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또래의 남자들이 4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원경왕후 어머니가 이렇게 낳은 그런 또 누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먼저 세자가 됐던 양녕대군, 또 효녕대군, 또 세종인 충녕대군이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죠? 그러게.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왕이 책봉을 받아서 네네. 임금님이 됐는데 예, 예. 성품은 굉장히 온화하다고 그렇게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고자질쟁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그런 때 다 얘기도 그거 해놓은 거죠. 예, 뭐 예, 엄마한테 가서 일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위에 4살 많은 경안공주하고 세종대왕 그 충녕대왕이 아주 가장 똑똑하고 서로 얘기가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할 때는 수불석권이라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태종이 세종 충녕이 이제 그 병에 들었을 때 계속 아파도 책을 보니까 모든 그 충녕대군 옆에 있는 책들은 없애라라고 하는데 그 한 권이 이제 창틀에 있었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게 구서수관이라고 하는 그 책이거든요. 그것을 계속 1000번을 더 읽어서 그 이 철해 놓은 것이 떨어져 갖고 다시 꿰매서 읽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러한 고전을 읽고 옛날을 알고 그러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 어학적으로 한글이 굉장히 참 간편하고 네네. 배우기 쉬운데 네. 그 당시에 한문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민 서민들은 못 읽었을 거고 네네. 한학자들이나 읽었는데 예. 그걸 어떠한 면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동기라든가 예. 그 만들어서 보급을 예. 서민들에게 하는 정책을 네, 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한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종대왕께서 그 우리나라 글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예. 그 한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이전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하셨고 또 그것을 대신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는 벌써 훨씬 더 이전인 세종대왕께서 왕으로 되신 한 10년 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형법서가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이 책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함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서 이거를 허조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이 형법책을 쉽게 풀이해서 써라라고 하니까 허조가 폐하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법을 알면 이 법을 악용을 해서 이것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법을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걸 악용하는 한이 있어도 아니면 몰라서 이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이 글을 알므로 인해서 자기의 뜻을 충분히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투트랙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1443년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한 1434년 요 정도에 중국으로 가는 모든 사신들한테 중국의 운서를 다 수집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운서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를 연구하는 책인데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중국 언어를 연구하는 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중국 언어를 연구하보다 우리나라 글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해서 그 중국 운서를 23권 정도를 갖고 오셨고 하다못해 그 이 아랍의 그런 그 이 운서 이것도 다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셔갖고 세종대왕이 1443년 이전에 한 5년 전부터 이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는 다른 분들이 아는 것처럼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같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연구를 하셨습니다. 5년간. 왜 그러냐면 이 한글을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하면 그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 이 4대 정신에 위배된다. 또 백성들이 이것을 악용한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오랑캐 나라로 이렇게 중국에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채말리이기 때문에 진즉부터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자 문종이 된 세자와 딸을만 심부름을 시키고 혼자 연구를 해서 훈민정음을 1443년 12월 30날 세종실록에 보면 대왕께서 이달에 이 우리나라 글을 만드셨는데 그 글 이름이 훈민정음이다라고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께서 그게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됐어요? 빨리 보급이 이 모든 조정 대신들은 이 한글을 안 썼습니다. 예. 유식하다고 자기네들. 네네 한글을 안 썼는데 세종대왕은 이걸 이제 우리 저걸로 투트랙으로 가신 거죠. 모든 대신들은 한자를 쓰는 것을 용인을 하고 그리고 이 부인들과 아이들만 이 글을 쓰게 하는데 이 글을 우리나라 글들이 한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비방을 받게 되니까 한 단계 낮춘 언문이라고 하는 그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언문은 한 단계 낫다라고 하는 걸로 해갖고 저 부인들이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씀으로 인해서 이 대신들이 양반들이 이것을 용인을 했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금세 이제 이 백성들한테 퍼졌습니다. 서민들한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연산군이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연산군이 됐잖아요. 연산군이 하도 폭정을 하니까 이 백성들 중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연산군은 임금도 아니다. 또 왕이 돼서는 안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연산군이 그걸 누가 썼는가 밝히라고 했는데 다 백성들이 이제 언문을 아니까 누구 글인지 모르니까 연산군이 이 칙명을 내렸습니다. 오명을. 지금부터 언문으로 쓴 책은 모두 불살라버려라. 그리고 한자를 설명한 언문이 있는 것은 놔두되
원문을 쓴 책 모두 불살라버리고 그때 우리 한글로 돼 있는 책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 일제 기간 동안에 한글 말살 정책을 쓰면서 일본인들이 너희 나라 한글은 문창살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이다.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응은 어떤 거냐? 이응은 문고리가 둥글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만들었다는 이런 억지를 써도 우리가 그것을 이 반박을 못했던 이런 연산군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게. 네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장이신 원경희 시장님과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주가 또 관광도시로 네, 입소문이 예. 많이 나 있는데요. 네, 볼거리가 꽤 많이 있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관광 열차도 생기고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저는 관광산업은 보는 네. 것을 넘어서 이제는 체험과 감동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관광도 역사를 자랑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 합니다. 그 중국의 만리장성 또 진시황의 그 병마용 갱 같은 경우는 연간 관광 수입이 한 2천억, 뭐 6천억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여주도 이제는 세종대왕을 자랑하는 그런 관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 9월에 여주와 성남을 잇는 그런 경강선이 개통이 돼서 예. 우리 여주가 경강선 안에 세종대왕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열차에 우리 여주와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여주 특산물 이렇게 자랑하고 또 여기에 책 읽는 경강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책을 좋아하셨던 그런 네. 것을 우리가 이제 자랑하면서 책 읽는 경강선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넣고 그리고 열차에서 내리면 여주 전역을 돌아볼 수 있는 세종대왕 관광 순환버스를 네.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예. 우리 이제 관광객들이 여주를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류형 복합도시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체류형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남이섬의 1.4배 정도가 되는 강천섬이 있습니다. 네. 이 강천섬을 우리가 엄마와 아이가 추억을 공유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영어로 이제 맘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 그렇게 하는데 태아 때부터 엄마가 네. 이 오셔갖고 거기서 힐링하고 예. 그러면서 있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와서 또 그곳에서 아이와 이제 추억을 공유하고 느린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주에 또 아주 수목원이 아주 좋은 그 황학선 수목원이 있습니다. 예. 이 황학선 수목원에는 봄, 가을, 여름, 가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는 온난대 이런 네. 식물원도 지금 이렇게 조성 중에 있고 예. 또 이 강천섬과 같이 되시면 당남리섬에도 이제는 봄에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코스모스 네. 이런 거를 한 4만 5천 평 정도에 심어갖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근데 이 볼거리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한글날 전주간에 예. 나갈 텐데요. 네네. 그 한글날에 어떠한 뭐 행사가 있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가야 할 행사. 예, 한글날 행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세종대왕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15세기 문화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뤘던 그런 분이 이제 세종대왕님이시고 그리고 한글을 만드신 것은 그 문화 르네상스의 최고 정점을 찍으셨던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황희정승이 영의정을 18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맹사성은 또 좌의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의정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면서 허조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그 이 바른말 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집현전을 확장을 시키면서 나중에는 단종이 폐위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육신, 생육신 이러한 아주 이 충신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세종대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주에 이렇게 계신 것을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네네. 무슨 세종대왕 오페라 같은 것도 하고 네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뭐 연극이나 네. 뭐 이런 것도 문화 관광 도시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갈 텐데 네네. 예를 들어 여수가 네. 요즘에 뭐 한 1,300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순천 뭐 이런 것도 합해서 거기 이제 어느 큰 회사에서 무슨
공연장을 지어줘서 네. 기부 체납을 예, 예. 해가지고 예울 거기서 마루. 여러 가지 예. 문화 행사를 하는데 여주 출신으로 네. 기업에 성공한 사람이 네, 네. 여주에다가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네. 오페라 가수단들도 예, 좀 예. 모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 그런 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를 착착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그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페라 또는 뮤지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세종대왕께서 1446년에 훈민정음을 이 반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 뮤지컬 1446을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여주 시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그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내년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지 600돌이 이제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600년.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우리 여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 서울의 그 박물관에 우리가 이것을 전시를 해놓으면요. 예, 여기서 공연하는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극장에서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는 세종대왕의 이런 업적들을 우리가 뮤지컬을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750만의 그 교포들이 외국에 다 나가 있는데 그 교포들이 좀 더 한글을 제대로 알고 또 외국인도 한글을 배우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 한글을 배우면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이 교재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면 자연히 일석이조로 세종대왕님의 그러한 위대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 세무공무원에서 시장님을 하시면서 예.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사모님은 제가 고3 때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요. 학생 제가 때. 한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만나고 뭐 이러면서 또 서로의 그런 이 마음, 품성을 알면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여주에서 나오셨고 아니 서울의 공업고등학교 성동 공업고등학교. 성동고 학교 같은 여학생은 학교에서. 없을 텐데 예, 이제 그래도 이 서클 활동도 하고 뭐 일하면서 이제 거기서 만나서 8년 동안 새기다가 네네. 군대 갔다 오시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이제 제가 76년도 이제 국가공무원이 되고 그리고 한 4년 후인 1980년에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8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지금 자녀는 지금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주시장님이 뭐 교회도 잘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교회 직분은 뭘 맡으셨어요? 저는 지금 2002년도에 교회 장로로 이제 임직이 돼서 지금 16년간 이제 이렇게 장로로 그 섬기는 교회는 여주의 감리교회인 중앙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이제 이렇게 섬기고 섬기시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사모님을 만날 때 사모님도 교회에 나가시던 분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다 태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들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고 이제 시장이 되려면 당의 공천이 있어야 되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시장 1기 네. 처음 지금 하시는 네네. 거고. 그럼 이제 내년도 선거가 있을 예, 텐데 예, 예. 그때 또 재출마하셔야 세종대왕 600주년이고 뭐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지금 열심히 또 여주 시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이 여주시장으로 재선이 돼서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장으로 일하시면서 뭐 보람된 점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 보람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어렵다고 하는 그것은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여주 시민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또 우리 여주시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 일들을 세종대왕님을 자랑하면서 한글이 세계화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개중에는 이것을 또 부정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반대하는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네. 가장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무식이 탄로나는 거죠. 일본 말이 정확하게 발음을 못해요. 네, 한글은 모든 걸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헬라어도 해봤고 히브리어도 해봤고 뭐 일본말도 조금 배워봤는데 우리나라 말이 표현력이 네, 뭐 영어든 뭐 아랍어든 뭐 스페니시 말이든 우리 말로 직역을 해도 표현이 가능한데 네, 일본 말은요 네, 뭐 와이사스 하나를 제대로 발음이 안 돼요. 일본 말 가지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글이 참 잘 됐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한학자들이 네, 이게 뭐 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도리역 사람들의 무식이 탄로나는 예, 거죠. 예, 어학을 공부한 사람이면은 예, 예. 한글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하는 게 예, 발음이라든지 네네. 쓰는 거라든지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하셨던 이 우주를 그 설명하는 글이 한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음의 그 지금 열자는 11자였다가 이제 열자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거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대표하는 그런 그 글자로 만들어진 것이 모음이고 네. 그리고 자음은 그 우리 오행 사상 있잖아요. 그렇죠. 화수목금토에 이 오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은 자음이거든요.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그 위치를 따라서 아설, 순치, 후 5개의 자음으로 이뭐 14개의 자음이 이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자음도 원래는 17자였는데 세자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줄은 자음 세자와 모음 한자를 가지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글자를 그리고 모든 소리를 개가 짖는 소리, 닭 소리, 소가 우는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이런 모든 소리,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글이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자음과 모음에 없는 것을 자기네들 두 합성해가서 네네. 딥당이라고 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 소리를 예. 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발음에 네. 쌍시옷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가 된소리, 있잖아요. 예. 그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우리 한글이.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보급하시는데 서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네. 꽉 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나 한학자들은 이걸 뭐 글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지금도 한문을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예. 얘기도 많이. 물론 언어는 여러 개 알수록 그러면, 예. 우리가 도움이 되는 예, 거죠. 내가 늘 외치는 게 한국의 영어를 우리가 대학교까지 배우는데 막상 영어 하는 사람들 만나면 말문이 막히는 거야. 맞습니다. 그 교육이 잘못된 예.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배우고 예. 문법이고 이건 나중에 배워라. 그래서 비누 하나 갖다 파는데 말이 통해야 비누가 팔리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교육 제도를 시험 제도에서 실용 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원경희 여주시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의 우수성을 또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제가 네. 이 한글을 그리고 세종대왕을 알리기 위해서 외국에도 가면서 모든 부분들은 세종대왕과 한글을 알리는 부분에서 그 중점을 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글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한민국 한인회장,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회장 대회가 있었는데 롯데호텔 잠실점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400명에게 우리 세종대왕과 한글을 자랑하면서 그 세종대왕께서 우리 여주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책을 가서 또 주고 그리고 우리 여주가 또 그 왕비가 조선시대 8분의 왕비가 태어나셨거나 내향이거나 한 곳이 바로 여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예, 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주는 여자가 주인공인 곳이다 그래서 여주다 이렇게 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요.
그 왕비 8분 중에 네 분의 옷을 입게 해서 우리 여주시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리고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복장으로 이렇게 해서 또 알리면서 여주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했고 세종대왕의 위대성을 알리니까 그러면 여주에서 그 여자 왕비가 많이 나왔다면은 그만큼 그 아버지들이 네, 배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항상 배스를 한 사람의 네. 딸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주 영민 씨라고 예. 그 민칭도 시조가 태어났다고 하는 마음바위도 이렇게 영월 밑에 있고 아주 유서 깊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게. 예, 예. 여주에 정말 관광하러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예, 예. 오늘 정말 드는데요. 뭐 한글시장, 한글의 거리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여주를 세종대왕과 한글의 네. 그 도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자 예. 그 모든 그 이 도로도 한글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시장 이름도 그 한글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게 뜬금없이 왜 한글 시장이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계신 그런 여주에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자랑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 한글을 자랑하느냐. 우리 여주는 사명감을 갖고 이 세종대왕과 한글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는 여주에서 와서 배우고 또 여주를 알고 네. 또 여주에서 세종대왕을 알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가면 그 세계 지도자들이 그 나라에 가서 또 세종대왕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 세종대왕이 여주에 계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주는 국제적인 그런 도시가 네. 되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여주시를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 먼저 이 세종이 네. 그래 됐네요.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최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가게에서 오랫동안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점점 기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아쉬워지더라고요. 예전처럼 손편지도 잘 안 쓰고 말이죠. 편리한 휴대폰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팔려서 좋긴 한데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따뜻한 정은 식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한결같은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하는 복음처럼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정이 느껴지는 방송 해주세요. 화곡동에서 이정희 드림. 네, 정말 좋은 사연 주셨는데요. 정말 극동방송 한결같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 나눠주신 성도님께는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이렇게 일상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원경희 여주시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좀 많이 어려우셨다고, 예. 그렇지만 또 어머님은 아주 신앙이 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이제 사실은 이제 69세 정도 될 때에 예. 그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주 정결교회에서 그러시고 나서는 뭐 이제 이분이 그 초등학교를 다니질 못해서 결국 한글만 해득하는 이 정도이셨는데 성경책을 읽으시면 하도 몰두를 하시고 계속 보셔서 이 성경책이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성경책을 장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90살이 되실 때까지 그 매일 새벽에 집에서 그 시골 집이 원래 춥고 그렇거든 겨울에도 그 목욕하시고 그 이제 새벽 기도 오는 그런 교회에서 오는 차를 타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성경을 보시다가 기뻐서 막 춤을 추시고 일어나서 이러면서 성경책을 보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그럼 이렇게 보면서 늦지막히 믿으셨는데 아버님은요? 아버님은 제 4살 때 돌아가셨구나. 4살 때 이제 마차를 모셨는데 마차를 끌고 가시다가 군인 차에 치셨는데 군인 차는 이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전신불구로 한 4년간 전신불구로 안방에 누워 계시다가 한 3년 정도는 집행이 짚고 좀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저 11살 때 7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저 4살 때 아버님이 그 전신불구가 돼서 방에 누워 계신 이후에는 정말 안 해본 장사가 없는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장사로 가봐야 앉아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이 소금 까마니를 머리에 이고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소금을 팔고 그때 돈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또 쌀, 콩 뭐 이런 것들을 받아 오셔갖고 갈 때나 올 때나 그냥 한 가마니에 그 머리를 이고 오셨고 그게 이제 힘드시니까 콩나물을 집에서 기르셔갖고 콩나물도 머리에 이고 파시고 또 떡 우리 이제 계피떡이라고 바람떡을 또 집에서 팥을 다 만들어서 하시면서 하시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종래에는 이제 두부를 만드셔서 파셨는데 그 두부도 저녁에 이 두부 콩을 물에 담궈 놓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 잃어갖고 껍질을 벗기고 맷돌을 돌려서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이제 가마솥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절차를 하시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면 8시 정도에 두부가 완성돼서 이제 그 7시 반 정도 그래고 동네마다 또 머리 이고 다니시고 겨울에는 그 얼음길에 미끄러지셔갖고 두부를 다 쏟고 뭐 이러면서도 자관 그 우리가 이제 5남매인데 저 태어나기 전에 큰 누나는 시집을 가서 이제 벌써 저보다 먼저 큰 조카를 낳았고 누님도 이제 저 한 2살 때 이제 시집을 가셔갖고 형님 12살 많은 형님 그다음에 3살 많은 누나 요 세 자매를 어머님이 정말 정성껏 이렇게 기르셨습니다. 예. 아, 그래서 장수하셨네요. 예, 장수하셨습니다. 네. 네. 김장원 목사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저는 우리 목사님 진짜 일대기를 제가 다 이렇게 네. 외울 정도로 많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미군 부대 근무를 통해서 미국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새롭게 하셔서 하는 그러한 그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김장한 목사님의 팬이십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목사님께서 총회장 하시고 이런 부분들과 또 77년도부터 국동방송 사장님, 네. 이사장님 이런 거 이제 하시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된 이런 분이셨었는데 지금 연세가 벌써 84세이신데도 저렇게 정정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한 120세 이렇게 되셔갖고 또 더 활동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주 한번 구경 갈게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올해 이제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에서 매월 한 번씩 네. 그 예배를 보시면서 설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면서 여주에 있는 기댈 끝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주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고 오늘 네.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대상교회를 찾으려고 기댈 끝에 홍정수 목사님께 전화를 거니까 네. 마침 그 홍정수 목사님이 김장원 목사님 맞느냐 하도 딴 이렇게 엄한 너무 소리 하는 놀라셨죠. 사람들도 있고 뭐 네.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홍정수 목사님이 원래 환갑을 부인이 뭐 사모님이 환갑을 맞아서 이제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안테나를 설치한다는 그런 네. 이 방송을 소식을 듣고 거기 헌금을 제도 여행을 포기하고 헌금을 하셨다고 네. 하는 얘기를 이제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네. 목사님이 감동이 되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피아노 교회 피아노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아주 새 피아노도 사주시고 네. 또 이 홍정수 목사님과 또 함께 외국에도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또 성가대원들을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음악회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김장원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목사님의 그러한 그 배려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 이제 홍정수 목사님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니까 그 복도 7배로 네.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김장원 목사님은 우리 거기 국회의원이 거기 교회 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구석에 작은 있어서 교회고, 구석에 있는 예. 그런 교회고 작은 교회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예, 예. 누구 찍었어 그러니까
그 양반 찍어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오늘 이렇게 네. 어려운 걸음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나눌 시간이 됐는데요. 네네. 뭐 기도 제목이나 계획 있으시면 청취자분들에게 또 말씀 나눠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여주에서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저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을 계신 것을 계신 안것 것을 같아요. 아시는 그런 분으로서 네. 모든 우리 이제 백성들도 하늘이 내린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런 인격이 제대로 된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 세계에 이러한 그 세계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우리 네. 국민이 되는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종대왕님을 자랑하고 한글을 세계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네. 베푸셔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정신, 애민 정신, 홍익 인간의 정신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든 국민이 갖도록 우리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여주가 더욱더 그 시민들도 행복한 그런 여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행복하고 또 모두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서 여주를 못 가본 사람은 네, 네. 꼭 가보라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 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원경인 시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